자꾸 엉덩이 힘을 못 줄까? 답답해 점점 맞아야 죽겠네. 돼요. 쳐도 주고 난이도를 낮춰도 봤는데 자꾸 힘을 못 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활성화하는 거를. 어떤 근육들은 약화 저활성 되고요. 어떤 근육들은 단축 뻣뻣 되고, 그다음에 과활성 긴장 우세 되고, 구축은 쌤들 보지 마십시오. 구축은 그냥 운동 범위 대부분을 잃어버린 그냥 50견 환자라고 쌤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축 이거 빼고요. 위에 3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약화 저활성, 아까 앞에서 봤던 쌤들 주동근, 협력근, 기랑근 중에 뭐가 좀 약화 저활성 되겠어요? 주동근이, 그쵸? 주동근이 약화 저활성이 됩니다. 주동근. 그래서 이 약해지는 주동근을 찾는 방법이 이제 도수 근력 검사예요. 이거 이제 MMT라고 하거든요. 매뉴얼 머슬 테스팅.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화 저활성된 근육들을, 특히 이 주동근이죠. 그 근육들을 찾는 거를 도수 근력 검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모든 근육이 대부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책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좀 대표적으로 약해지는 근육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 대둔근, 하부 승모근, 전거근, 중둔근 이런 등등등의 그런 근육들 도수 근력 검사를 해가지고 뭔가 약화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약화 의심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약해져 있으니까 협력근 우세라든지 앞에서 봤던 상호억제가 조금 더 있을 거야, 이렇게 의심해 봐도 되겠네요. 자, 그 밑에는 단축 뻣뻣됩니다. 2개 남았죠? 협력근, 기랑근. 기랑근이 이제 단축 뻣뻣해지겠죠. 기랑근은요, 선생님들 이제 많이 아시는 그 가동 범위 검사. 우리 SLR 테스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리 드는 거? 햄스트링 길이 검사하는 거. 이제 그런 류 근육의 길이를 검사하는 모빌리티 테스트. 이렇게 적어볼까요? 관절 가동 범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다 정해놨습니다.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정상 범위다라는 거. 다리를 벌림하는 게 45도까지 가면 정상이고요. 다리를 굴곡 했을 때는 뭐 한 80도에서 90도 정도 가면 정상.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거든요. 충족 못할 시에 뭔가 기랑근, 그 근육이 뻣뻣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기는 이제 협력근이 됩니다. 협력근이 뭔가 과활성 긴장 우세되어 있다. 뭔가 어떤 움직임을 했는데 그 움직임에서 주동근이 뭔가 활약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협력근이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영화 보러 갔는데 주연 배우는 하나도 안 나오고, 현빈은 안 나오고, 우리 유해진 씨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조에서. 물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협력근이 계속 우세해진 상황. 요것도 이제 어떻게 찾냐면은 일단 촉진해 보시면 됩니다. 촉진. 실제로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봤을 때 근육이 뭔가 아프다, 또는 너무 간지럽다, 너무 딱딱하다, 이런 것들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움직임 패턴 검사.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릿지 같은 것도 패턴 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햄스트링 자꾸 쥐가 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둔근을 잘 못 쓰는 거죠. 어떤 특정 움직임을 시켜봤을 때. 그러면은 움직임이 뭔가 패턴이 깨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근이 우세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브릿지 자세를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브릿지 자세. 브릿지 자세는 요거죠. 힙 익스텐션 자세.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엉덩이가 들어 올라지는 상태잖아요. 이때 주동근은 아까 이제 말로 설명드렸지만 대둔근이 됩니다. 대둔근. 근데 대둔근이 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보통 이제 협력근인 햄스트링 자체가 좀 우세해져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요 관계를 협력근이 좀 우세해졌다라고 해서 SD라고 했습니다. 협력근 우세 관계. 예. 왜 대상자가 자꾸 엉덩이 힘을 못 줄까? 답답해 죽겠네. 답답하죠, 그렇죠? 쳐도 주고, 그렇죠? 막 여기 힘 주세요. 쳐도 보고 난이도를 낮춰도 봤는데 자꾸 힘을 못 준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억제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활성화하는 거를. 예. 그래서 활성화하기 전에 이런 검사로 통해서 좀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검사가요. 토마스 테스트입니다. 토마스 테스트. 이 검사는 고관절을 굴곡, 한쪽 다리는 굴곡 만들고 반대편 다리는 신전 만들거든요. 이 신전한 쪽에 검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신전하는 쪽 고관절. 그럼 고관절을 신전하니까요, 선생님들 고관절 굴곡근 길이를 검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이해되세요? 고관절을 신전하면은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져 있으면 신전이 더 안 되겠죠, 그렇죠?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러니까 고관절을 신전은 만들지만 근육은 고관절 굴곡근을 검사하는 겁니다. 네, 고관절 굴곡근 검사. 그래서 오늘은 두 개를 살펴볼 거예요, 두 개. 요 친구랑 요 친구 두 개. 두 개 살펴볼 겁니다. 두 개. 자, 고관절 굴곡근의 이 친구, 장요근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주동근이 되고요. 고관절 굴곡 이 친구,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협력근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장요근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 계시는 분들 보면은 이 고관절 굴곡의 기능이 잘 안 되니까, 그쵸? 이 친구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면. 아까 안정성 확보한다고 제가 좀 뻣뻣하게 굳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굴곡의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안정성 확보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이제 얘가 대신하게 됩니다. 대퇴직근이.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근 우세 관계예요, 또. 불이 또 일로 지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것도 이제 많이 봅니다. 뭐 보냐면은 브릿지 시켰는데, 선생님 저 무릎이 너무 아픈데요? 무릎이 조금 압박되는 기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런지 자세를 시켰는데 또는 닐링 포지션 시켰는데 무릎이 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좀 압박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역시나 요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퇴직근에 뭔가 긴장도가 올라갔다. 장요근 대신해서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파텔라라고 하는 슬개골이 활주를 잘 못하고 꽉 압박된 거예요. 꽉, 피머라고 하는 대퇴골에 꽉 압박된 겁니다. 원래 홈에 맞춰서 꽉 잘 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살짝 이탈돼서 조금 강하게 압박된 겁니다. 그러면은 대퇴직근을 뭔가 중재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대퇴직근이 이렇게 긴장도가 올라간 건 결국에는 장요근 때문이었고, 장요근이 긴장도가 올라간 거는 결국에는 코어 근육들이 제 기능을 못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대상자의 배꼽과 동측에 ASIS 찾아서 반 잘라가지고 수직으로 쭉 들어간 다음에 끝범위에서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이제 배꼽 방향, 미디얼 방향으로 손을 딱 틀어줍니다. 잘 촉진했는지 확인하려면 다리 살짝 들어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 들 필요도 없어요. 시도만 하면 그냥 뿔뚝 튀어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촉진으로서 긴장도 체크. 그러니까 근데 촉진을 내가 했을 때 대상자가 너무 아파한다, 또는 뭐 시원하다, 뭐 간지럽다, 아니면은 대상자는 못 느끼는데 나한테는 좌우의 차이가 좀 명확하다, 이런 것들 다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근육이 뭔가 제정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시원한 느낌도 그래요. 쌤도 어때요? 그 엄마들 어깨 주물러주면 시원해, 막 더 주물러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육 자체가
이 뭔가 제인을 못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 그러면은 주무르면은요 피가 잘 통하면서 뭔가 좀 혈액순환이 잘 돼요.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또 다른 뭐 호르몬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일단 제정신이 아니다. 시원한 것도 간지러운 것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쌤들이 이제 삼으시면 돼요. 증거로. 자, 요 검사는 햄스트링 길이 검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대상자 다리 들고 있죠. 지금 이거 고관절 상태에서는 어떤 움직임입니까, 쌤들? 굴곡이죠. 그러니까 신전근 길이 검사하는 겁니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신전해놨으니까 굴곡근 길이 검사하는 거고, 지금은 굴곡하니까 신전근 길이 검사하는 거고. 근데 햄스트링은 무릎을 굽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무릎을 딱 펴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햄스트링 길이 검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실 때는요, 요 발목은 너무 막 돌시플렉션 강조 안 하셔도 됩니다. 햄스트링 길이 볼 거니까. 만약에 이게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근육들 내가 다 볼 거다라고 하면 돌시플렉션까지 하는 게 좀 맞지만, 우리 이제 햄스트링만 볼 거기 때문에 발목은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헐렁하게 해도 된다. 무릎 펴는 것만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역시나 이 하지에서는요, 양쪽 대칭이 중요합니다. 양쪽 대칭. 선생님들 아마 검사하시면은 되게 잘 나올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눈이 흔들리는데? 90도가 정상입니다. 여자쌤들은. 여자분들은 90도가 정상이고, 남자분들은 한 80도 정도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유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 100도, 110도 이렇게 더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가는 거는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양쪽 똑같이 더 가야 돼요. 한쪽은 90도고 한쪽은 100도다? 이러면 이제 90도인 쪽을 100쪽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이제 양쪽 대칭이 맞아지는 거기 때문에.